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개고생 5탄입니다. 개원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위한 개고생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 인테리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장편외과의 개원, 제가 개원을 준비하고 12년 동안 개원 준비를 하고 결국에는 개원을 했는데 저의 개원에 세 분의 은인이 계십니다. 저희 장편외과가 1년 만에 자리를 잡고 나름 잘 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그 세 분의 은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 이상형 디자인 바이의 이상형 대표님을 모시고 촬영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바이엘 대표 이상형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형 대표님 뵐 때마다 가수가 생각나요. 그 김현우 맞나요? PD님? 김현우 그 완전 닮았어. 가수인가요? 영화배우인가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사실은 이상형 대표님이 출연을 고사에서 제가 3고 초려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8부작 시리즈로 가면서 인테리어 파트를 꼭 이상형 대표님 좀 출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카메라 체질 울렁증이 좀 있으시다고 안 네. 나오시겠다는 거를 제가 몇 번 평소에는 저하고 얘기 엄청 편안하게 잘 하시는데 확실히 얼음이 돼 계신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형 대표님을 나폴레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처음에 제가 인테리어 견적 받을 때 그 가방 하나 딱 들고 전진하는 그 나폴레옹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저- 그렇죠. 질문 궁금한 거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인테리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테리어 중요하죠. 개원에 있어서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테리어가 뭐 많이 중요하다고 사실 느끼진 않는데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나중에 가서 느꼈죠. 중요하다고. 몇 프로? 한 50% 정도. 50%.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지냐면 요 앞에 우리 개고생 사탄에서 네. 입지하시는 우리 김경수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을 때 개원에서 입지가 과연 몇 프로 중요한가 그랬더니 70% 얘기하시더라고요. 70%. 자 그러면 70%의 인테리어가 50%잖아요. 네. 그러면 120% 끝났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만큼 인테리어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테리어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지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테리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은인 중에 세 분이 한 분이 이제 우리 이상형 대표님 인테리어, 그다음에 입지 해주셨던 김경수 대표님, 그다음에 마케팅 해주는 김세영 대표님. 저는 김 씨랑 다 인연이 있고 우리 이 씨랑 똑같은. 그래서 세 분이 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테리어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50%라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분이 얘기해 주신 건 아니고 제 생각에 그냥 말씀드린 거고. 50%나 중요한가요? 인테리어가? 근데 뭐 마케팅도 있고 입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면 원장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너무 많긴 하네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인테리어가 개원하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병원이 너무 깔끔해요. 시설이 너무 좋아요. 병원이 너무 이뻐요. 그런 얘기. 그게 결국 이꼴 다 인테리어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병원에 딱 들어왔을 때 포근한 느낌, 안락한 느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 인테리어니까. 네. 되게 인테리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저는 인테리어가 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물을 이쁘게 잘 담고 마음을 전하는 포장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개원하시는 원장님, 지금 개고생을 보시는 이제 개원 준비하시는 선생님, 원장님, 예비 원장님들께서 많은 인테리어 업체랑을 일단 알게 될 거고요. 소개나 또는 개원 세미나에 갔을 때도 만나게 되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인테리어 선정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들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경험과 신뢰, 여러 가지 성실성 이런 것들이 받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일단 경험부터 얘기하죠. 경험이 확실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예. 거의 뭐 반 이상 차지해야 된다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장편한 외과가 개원하기 전에 인테리어 업체 한 3군데를 만났어요. 우리 이상님 대표님을 포함해서 3군데를 만났는데 확실히 경험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도면을 그리는 것부터 완전히 틀리던데요. 아무래도 원장님의 동선, 그리고 환자의 동선, 직원분들의 동선을 최대한 짧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동선에 고려한 디자인이 나와야 병원이 조금 더 효율성이 좋아지는 병원 플러스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만족도가 좋다. 수술을 안 해보신 분이 인테리어 도면을 짜니까 수술 동선을 모르시는 거죠. 검진을 안 해보신 분이 도면을 짜면 검진 동선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해야 돼요? 뭐 수술할 때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해주고 제 생각이 거의 이 전부가 되는 그런 한계가 있던데 이상민 대표님하고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얘기를 하면 원장님 제가 그렇게 한번 짜봤더니 안 맞더라.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인 것 같고 제가 경험상 이게 더 낫더라.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확실히 그 차이가 큰 것 같고요. 검진도 마찬가지로 저희 장편한 외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가장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저기 검진 파트실이거든요. 네. 동선이 정말 탁월해요. 완전히 원더풀해요. 이런 동선이 나올 수 없다고 다들 극찬을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원장님께서 도와주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바이엘이 한 10년 정도 좀 넘었는데요. 넘으면서 이제 경험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장님들이 해주셨던 한마디 한마디의 조언들이 지금에 와서 조금 완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될 때 저희는 혹 이렇게 네. 이제 거의 완숙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숟가락만 얹고 아주 맛있는 인테리어를 저희가 덕분에 잘 얻어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첫 번째는 이제 경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일단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외과니까 외과 쪽에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검진을 할 거니까 검진 쪽에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병원 쪽에 경험이 있는지. 사실 병원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도 많지는 않죠? 그렇긴 하죠. 근데 워낙 개수가 많긴 한데 좀 잘하는 회사들이 있고 좀 잘 못하는 평이 좀 좋지 않은 회사들 여러 가지 회사들 좀 있습니다. 네, 병원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국에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합니다. 홈페이지 뭐 포털 사이트에 인테리어 치면 엄청난 업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한 1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개.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업체 선정을 어디로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개원 세미나에 가서 만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가 거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원장님, 그 대표님은 거기 참석 안 하시죠? 네, 저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의는 받는데. 네. 왜 안 하세요? 가면은 이렇게 낚시가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가서 해볼까라고 고민도 해봤지만 좀 여러 가지 뒤에서 뭐 컨설팅 회사들이 요구하는 내용들도 있고. 요거 돈을 많이 요구하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거기 가서 원장님들께서 보시는 내용들 대부분이 어떤 그 회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혹은 그 회사와 하겠다는 그런 결정보다는 작은 정보 하나 얻으러 가시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다녔는데 큰 도움은 됐습니다만 사실은 결정적인 업체 선정할 때는 전혀 그쪽은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는 거품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나중에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견적을 줬던 거랑 이상인 대표님 만나서 견적을 받은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견적이 다 거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좋은 얘기들은 많이 들었어요. 뭐 어떻게 동선을 짜야 될지, 어떻게 도면할 때 원장이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배우는 데는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세미나 참석해서 너무 감사했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는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뢰와 성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성실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죠. 이게 사실은 많은 원장님들이 AS가 안 된다고 다들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AS 같은 경우는 잘하면 그거야말로 좋은 홍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그냥 먹튀처럼 바짝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뭐 수리해달라 그러면 또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성실 부분에 있어서 실내와 성실 부분에 있어서 추가 공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저렴한 회사들이 보통 추후에 추가 공사 비용을 많이 청구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평이 좋지 않은 회사들은 좀 뒤에 가서 그렇게 금액을 좀 요구 많이 하죠.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처럼 처음에 견적이 너무 작게 들어오는 업체들은 저는 좀 제끼는 게 괜찮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 단가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아주 저렴해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가 공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나중에 공사가 50% 이상 진척이 되면 이제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결국 네. 그 업체는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추가 공사비를 막 요구를 해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뒷목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주면은 공사 지체되면 개원 늦어지고 네. 개원 늦어지면 뭐 고정비는 인건비나 뭐 이런 거 임대료는 다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고도 계속 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아는 곳은 이제 병원을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어서 올리는데 결국엔 소송까지 가고 중간에 이제 인테리어 업체 바꾸고 그러면서 개원이 한 6개월, 9개월 늦춰지고 그러면서 뽑았던 회사들 다 나가고 막 그런데도 사실은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가장 많은 이유가 이제 인테리어에서 그런 이제 문제들 뭐 그런 것도 좀 크니까 사실은 저는 마냥 싼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디자인 바이엘은 왜 그렇게 단가가 작은가요? 나중에 추가 공사비도 없고. 아무래도 제가 하는 역할이 좀 많아서 그런 건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디자인 바이엘 견적 보고요. 너무 세 군데 중에 일단 가장 좋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추가 공사비가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추가 공사비도 진짜 제가 사달라고 추가로 했던 거 말고는 전혀 추가 공사비가 없고 AS도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정편외과의 개원 세 분의 은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좋게 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방네 소문냅니다. 동네방네 소문내서 제가 소개해준 업체가 두 군데인가요? 네, 네, 벌써 네 소개는 많이 했고요. 결국 견적까지 계약 성사까지 간 데가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제가 두 건에 연결을 해드렸는데 왜 저한테 뭘 안 주시나요? 네, 조만간데. 뭐 농담이고요. 대신에 이제 정말 AS하고 견적이나 뭐 일단 상품 가치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다들 만족해 하시잖아요. 네,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저희 장편외과 디자인도 다들 좋아라 하시고 소개해 주신 것도 다 원장님들 다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주치의 같은 인테리어의 주치의라고 저는 너무 칭찬이 많으신데. 아니 괜찮아요. 칭찬받아 마땅하고 저는 장편외과가 잘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상민 대표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두고두고 제가 1년 동안 너무 감사해서 과일만 한 여러 번 좀 보내드렸는데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보내드리고 그만큼 엎드려서 절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에서 업체 선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추가하고 싶은 게 대표님 센스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체 선정할 때 대표님 센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현장 소장들이 나가서 일을 하지만 그 현장 소장의 어떤 경험보단 저의 경험이 훨씬 많고 제가 봐왔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보면 결국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부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타고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거의 100% 노력에 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센스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인테리어 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요. 저는 인테리어 특히 추가 공사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는데 대표님은 이제 도면 짜시고 원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시고 이제 반영을 하고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그 밑에 현장 소장님이 계시잖아요. 네, 현장 소장님이 이제 업무 관리 감독을 다 하시고 그 밑에 이제 각 파트의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개고생 보시는 원장님들의 인테리어 전체적인 구성을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공사의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그 현장 소장님이 총괄하시고 그 밑에 이제 목공, 목수들, 네. 그다음에 전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도배하시는 분들, 뭐 미장하시는 분들 여러 파트가 있는데 여러 파트가 이제 타임 테이블 아래서 쭉 진행이 되는데 현장 소장님이 총괄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공사 기간 중에 대표님이 오셔서 탁탁 집으시는 거죠. 네.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이 부분 이렇게 해. 이 부분 이렇게 해. 해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게 정말 활용 점점이었습니다. 저희 근데 현장 소장들 직원들은 제가 현장에 자주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도 지적을 많이 해서. 원장 입장에서는 저희 공사도 원장 대표님 왔다 가시고 바뀐 게 몇 개 있는데 완전 탁월한 신의 한 수였잖아요. 제가 그 인테리어를 요구를 했는데 카페처럼 스타벅스 카페처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 대표님이 딱 보시고 이건 이렇게 바꿔봐 했는데 말 한마디 하고 가셨는데 확 달라졌어요 병원이. 좀 한 곳을 좀 오랫동안 보면서 좀 부족한 거를 찾으면서 보완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업체 선정할 때 하나만 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표님의 그 경청하는 자세. 예. 대표님이 이상인 대표님께서 원장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문가적인 접근을 하셨어요. 이제 본인이 딱 제가 상가를 보여드리고 저는 여기서 하고 싶다. 진짜 빈 공터를 딱 보여드리고 그랬을 때 대표님이 쭉 스캔하시더니 쭉쭉쭉쭉쭉쭉쭉 얘기하시고 이 정도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파악하신 다음에 진도지휘를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때 처음 뵀었죠. 네, 제 의견 물어보고 제 얘기를 또 듣고 그리고 나서 또 조율을 하고 거기서 또 변화가 생기고 그러고 나서 또 도안이 나오는데 또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의견을 드리면 어떨 때는 아니다. 어떨 때는 이건 아니다. 어떨 때는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리더도 해주시면서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는 모습 반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성의껏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님들은 오랫동안 공부하셨고 공부하신 결과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인생의 어떤 뭔가 최후로 거는 그렇죠. 도전인데 친구입니다. 네. 그 인생에 한 번 하는 도전이라 생각하면 도전인데 그 도전을 올인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는 사활을 걸고 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잖아요. 저는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어요. 제가 인테리어 업체를 3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시안을 진료실을 다 이쪽으로 빼줬거든요. 진료실이 대기실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도면 이 상가에서는 여기가 진료실이 최적의 위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상희 대표님이 뭘 하셨냐면 원장님 거기가 맞는데 원장님 거기는 햇빛이 안 들어오고 창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실이 거기가 진료실이 되면 원장님은 하루 종일 창을 못 보고 지내신다. 동선은 조금 멀지만 이쪽에 진료실이 두는 게 원장님이 하루 종일 병원에 계실 건데 최고다. 오 완전 그때 조금 감동이었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진료실을 약간 좀 동선은 환자들이 좀 고객분들이 좀 들어오게 했지만 창가 쪽에 배치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개원하고 1년 동안 만약에 저기가 내 진료실이었으면 나는 응징해서 햇빛도 못 보시고 네,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도 모르실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상희 대표님이 진짜 프로시구나. 이게 고객 동선도 생각하지만 원장의 그런 마음까지도 챙기시는구나. 정말 센스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동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항문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이 올 때 문을 열고 신안이 오면 문을 열고 기다리거든요. 그럼 저기서 한 7발자국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이게 시즌이 되는 거예요. 걸어올 때 자세나 이런 것들이 항문이 많이 불편하시구나, 많이 아프구나 그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좀 동선이 있는 게 그게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가 진료 중간중간에 밖에 눈 내리는 거 보고 햇살 비치는 거 보고 그래서 진짜 너무 센스 짱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과나 이비인후과 네. 같은 환자를 보는 순환이 굉장히 빠른 과였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좀 가까이 갔었고 다른 대기실 방법을 가까이서. 찾았을 텐데 원장님은 과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공간 배치가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업체 선정할 때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주위에 같은 과 개업하신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소개받으시고 그리고 그 업체 했던 데가 괜찮았는지 그 업체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는 거. 그거 듣고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확실하죠.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저는 뭐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바이엘. 디자인 바이엘. 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디자인 바이엘에 피디님 밑에 우리 전화번호 좀 깔아주세요. 네, 연락 드려도 되나요? 네, 주셔도 됩니다. 네, 열정이 다 해주시죠? 네. 네, 어디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제주도는 안 되시죠? 사실 저는 서울 경기 위주로만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 경기에서 많이 연락 주시고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개고생은 PPL이 아닙니다.